네, 시선집중 2부입니다. 네, 시선집중 2부에서는 인체의 기둥이라고 하죠. 척추의 건강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척추 질환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척추 질환 전문가시죠. 서범석 건누리 병원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이것 좀 여쭈고 싶으세요. 우리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척추를 둘러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제일 흔한 게 이제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 전방 전이증, 또 네. 그 외에 이제 디스크 자체 예. 태어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내장증, 뭐 변성증, 예. 또 그 외에 이제 싸고 있는 근육, 관절, 인대 문제, 예. 뭐 이런 정도. 맞네요. 또 그다음에 이제 뼈가 골다공증에서 뼈가 약해져가지고 네. 뼈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흔히들 이제 우리 그런 얘기들 합니다. 뭐 어린 친구들이 척추가 아프다 그러면 뭐 어린애들이 뭐 척추가 아파, 무슨 허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실제 그렇습니까? 어린이들은 발생이 잘 안 하나요? 실제 어린이들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나 초, 중학생 정도까지는 대개는 네. 그냥 생활 습관이 잘못된 그런 거에 의한 주변에 있는 근육 문제, 네. 인대, 관절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은 그냥 바른 자세 하고 네. 또 아주 필요하면 뭐 약 좀 먹고 가벼운 운동 좀 하자 그러면 대개는 해결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가면서부터 측만증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측만증은 잘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기가 흉해지니까 미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측만증 자체로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측만증으로 아프다 그러면 측만증에 의해서 아픈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전혀 안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디스크가 제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제일 어린 학생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흔히들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는 활동적이다 보니까 남성이 더 많다 이런 또 얘기가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남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나이대별로 조금씩 또 차이가 나죠. 뭐 좀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남자가 좀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갈수록 좀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여자가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죠. 여성분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 특히 이제 나이가 연세가 한 60, 70 넘어가는 분들은 오히려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경향. 특히 뼈 관련된 문제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질환, 우리가 지금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상식이 어린이들이 없다 이건 아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세 드시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상식을 저희가 깨우치고 또 이게 또 생활에 돼야 척추 질환을 예방하지 않나 해서 좀 여쭤봤고요. 흔히들 우리 특히 뭐 지하철 광고 이런 데는 참 많던데 척추 질환자가 많다 보니까 수술 안 하고 이제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수술이 참 무섭잖아요. 또 안 아픈 수술도 없다 보니까 실제로 디스크 질환이나 뭐 척추 질환 관련자들은 수술 없이 가능한 건지. 이걸 이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실려올 정도로 통증이 심한 환자도 간단한 시술로 수술 안 하고 말짱하게 낫게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좀 불편한데 굉장히 심각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은 대개 이제 통증이 심하더라도 디스크 관련돼서 대개는 그러니까 디스크가도 문제가 크게 두 가지죠. 디스크 자체 문제가 돼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디스크 자체가 안 좋아서 제 기능을 못해서 통증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들은 대개는 수술 안 하고도 잘 낫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아주 일부 극히 좀 드물지만은 통증이 이런저런 이런 온갖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말고는 디스크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수술을 안 하고도 치료가 잘 되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을 눌러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뭐 별로 안 심한 경우는 시술로 얼마나 좋게 할 수 있고 또 아주 심한 경우는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죠. 근데 아주 심한 경우라도 수술 안 하고도 일단은
안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통증은 없앨 수 있다. 안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게 마비가 오면서 안 아파서 괜찮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좋아져서 안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디스크가 뭐 크기가 약간 줄거나 뭐 신경을 좀 덜 누르게끔 어떻게 될 수는 있지만은 그 디스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또 몇 달, 몇 년 지나면 반드시 또 문제가 상당수에 또 생기죠. 지금 말씀하신 디스크라는 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체중을 전체적으로 뼈를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면서 움직임에 관여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튀어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또 이 디스크 현재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봐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수술 안 하고 낫는다 이거는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가끔씩 또 착각하는 경우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증상은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는 왜 수술을 하자고 하느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증상은 똑같더라도 검사해보면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똑같다고 모든 게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고 계셔요. 실제로 진료를 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고에 너무 현혹돼서 고생하다가 오신 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습니다. 지금도 그 어제 다녀가신 분인데 그 뭐 이건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발목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쩔룩거리고 다니는데 이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수술을 안 하고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다시 저한테 와서 수술했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어졌죠. 그렇지만 그래도 완전 마비가 안 오게끔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도 외래 다니면서 이제 신경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약을 좀씩 드시고 계시는데 가끔 말씀하십니다. 많이 후회한다고. 수술 접기를 놓치게 되면 환자도 고통스럽겠지만 회복이 더 어려운가 보네요. 수술이.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것은 한번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절대 기다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상도 신경 손상은 굉장히 쉽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회복되려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더라도 뭐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반드시 후유증이 남습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많이 남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 거고 많이 남으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앞으로 인생살이 자체가. 왜냐하면 후유증 한번 생기면 이거 뭐 평생 가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제 수술 없이 완치됩니다. 이건 너무 과신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수술을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떤 장비가 좀 구비가 돼 있는 곳으로 갔을 때 환자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서 빨리 치료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상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판정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은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당신은 이만저만 해서 처음 제가 봤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두세 군데 더 알아보고 올게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좀 공통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뭐 대부분 저는 저 말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 다 솔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잘 들어보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개 의사들은 그냥 이거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다,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방법은 뭐 A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B라는 방법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 어떤 병원에 뭐 어떤 의사가 참 그 신뢰가 간다고 하면 거기서 치료받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 치료 보조제로서 어떤 의료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한다면 좀 이점이 있고 그런 건 없을까요? 장비는 이제 비술적 치료는 대개 이 치료의 어떤 포커스가 원인이 되는 디스크나 신경이 아니고 그걸 쌓고 있는 근육, 인대, 관절, 그다음에 일부 디스크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감압 치료랄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비술적 치료할 때는 뭐 장비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그 선생님이 얼마나 신뢰를 갖게끔 해주고 또 설명도 잘해주고 또 필요하면 당신은 여차여차해서 다음에 또 수술로
빨리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의사를 만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장비도 역시 보조제지 그게 그렇죠. 주 치료는 아니다는 예. 말씀이네요. 여하튼 뭐 질병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역시 예방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척추 질환 안 걸릴 수 있는 예방 뭐 비법 이런 거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죠. 우선 이제 척추도 대개는 이제 허리를 말하기 때문에 네네. 목 허리로 같이 있습니다. 근데 예. 목은 스마트폰 가급적이면 안 쳐다보는 게 좋고요. 예. 핸드폰. 네. 예. 뭐 길 가다가도 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 근데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보더라도 뭐 그렇다고 뭐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전혀 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보더라도 꼭 필요한 거 최소화 시키고 뭐 예. 또 좀 이렇게 들고 보든지 또 중간중간에 보다가 고개 좀 들고 하늘 좀 쳐다보고 하는 예. 방법도 한 가지. 그게 이제 목을 위해서는 좀 그나마 제일 좋은 거고 허리를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예. 장시간 앉아 있는 거, 뭐. 뭐 1시간 넘게 예.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뭐 이런저런 사물을 보든 책을 보든 뭐 대화를 하든 그런 상황들을 가급적 좀 피해야 되고요. 예. 특히 차 안에 승용차 안에 오래 앉아 있는 거, 네. 방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디스크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잠깐 일어서서 예. 허리 한번 쭉 펴주고 뭐 담은 뭐 5초, 10초, 예. 1분, 2분 정도라도 네. 그러고 나서 앉아서 또 나머지 볼일 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허리 구부릴 때 보통 우리 세수할 때 허리 구부리는 정도까지만 구부리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디스크에 무리가 안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많이 구부리면 이제 무리가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머리 감는 거. 예. 이렇게 고개만 숙여서 머리 감는 거 썩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스크에 아무 문제 없어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은 디스크가 좀 문제가 있고 허리가 좀 자주 아픈 분들은 네. 가끔 좀 서서 샤워하면서 머리 감는 쪽으로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 두 예. 가지는 제가 모든 환자분들한테 틀림없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 네. 인천방송 시청자분들에게도 지금 원장님께서 비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핸드폰 많이 보지 말 것. 그죠? 네, 두 번째는 장시간 앉아 있지 말고 1시간에 한 번씩 꼭 일어나서 몸을 좀 간단히 풀어 주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머리 감을 때도 수그리지 말고 서서 샤워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허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또 비법이라고 저도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예. 오늘 그 시선 집중에서는 디스크 질환 그리고 이제 척추 질환이죠. 척추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계시는 우리 서범서 건누리 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저는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 이상 있으면 전문의 찾는 게 정답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